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25일이죠. 25일 날 사랑의 콜센터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누워있다가 살짝 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반에 이들이 왜 사콜, 뭐죠? 사콜 회사? 사콜 상사? 예, 그 꽁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정말 재미있는 부분을 못 보고 그 신청곡 받는 데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방송을 봤습니다. 재방송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걸 제가 살짝 조느라고 못 봤더군요. 정말 이 제작진들 또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정확히 읽어서 그 꽁트를 만들었을 수가 없어요. 이 제작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랑의 콜센터를 완전히 트롯 장터, 트롯 장마당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트롯 유랑극단, 뭐 이런 걸로 부르고 싶어요. 정말 그 오프닝 꽁트가 지난주에는 그 영화 음악과 관련돼서 그 찬원군이 그 웰컴 투 동막골 그 분장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또 재미를 주더니 이번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제로 사랑의 콜센터를 하더니 거기에 맞는 꽁트를 또 준비를 했어요. 정말 그 오프닝 프로그램이 또 점점 재밌어지네요. 이제는 노래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오프닝 그 프로그램은 뭘로 할까 하고 오히려 이제 오프닝이 기다려지게 생겼어요. 야, 이 제작진들 정말 미스터 트롯,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이 제작진들 정말 업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까요? 그 꽁트에 우선 주제 선정도 잘했지만 그 대본도 너무너무 재밌게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배역도 어쩌면 또 그렇게 배역을 또 잘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은 그 정동원이를 시킨 거, 그거부터도 저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장으로 하면은 김호중 씨죠. 근데 발상 전환을 해서 그 사장을 정동원이를 시켰는데 연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요. 정동원 군. 요거 참 아주 제주덩어리야. 아주 그냥 만지면 터질까봐 걱정이 날 정도로 소중한 아이예요. 정동원이는. 정말 그거 이뻐 죽겠어요. 정동원이는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부장이 김호중. 무능한 부장. 정말 그 무능한 부장 역할을 그렇게 또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잘하네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도 연기를 잘하는데 또 막상 정극에 가서 연기를 딱 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어색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놀 때는 꺼리낌이 없고 너무너무 친하니까 그냥 툭 터놓고 사니까 뭐든지 자연스럽게 잘해요. 호중 씨 그 부장 연기는 아주 일품 연기를 했어요. 그 외 무능한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능한 사람이 이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피곤한 거야. 조직이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는 거야. 부장이 임원백으로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직책 아닙니까? 이사, 그 다음에는 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이 아니라 사표 써놓고 이사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 직으로서는 부장이 제일 높은 직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쓰면은 뭐 밑에 사람들은 살기 힘들죠. 고달프죠. 근데 이제 그 무능한 부장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탁 씨 팀장. 중간에서 이제 부장과 그
아래 직원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 영탁 씨가 그 부장 역할을, 팀장 역할을, 실무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가 팀장이죠. 실무 담당자로서는. 근데 영탁 씨도 그 실무, 뭐 이 사람도 뭐 연기를 옛날에 했었다 그러니까 뭐 영탁 씨 연기는 이러고 저러고 평할 것이 못 되죠. 영탁 씨도 자기한테 딱 맞는 그 배역을 또 받아서 훌륭한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민호 씨 대리 시킨 것도 정말 이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응? 그 받아가지고 그 저기 뭐 질책을 받으니까 그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어벌벌하는 그 배역도 잘해서, 하여튼 민호 씨도 뭐 배우 출신이라 그러니까 잘했고, 이명웅 씨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대리, 역시 뭐 이 사람은 좀 귀티가 나서 그런지 배역도 그런 거를 맡네요. 6이라 그러니까 칼같이 퇴근하는 모습. 이찬원 연기 제법 잘했어요. 그 갑질하는 모습, 그 인턴 사원한테 갑질하는 모습 제법 잘하지 않습니까? 연기 7남자 다 하여튼 연기에 소질 있는다는 것은 이제 그 꽁트를 통해서 또 한번 검증이 됐어요. 근데 이제 히트는 김희재 씨가 그 회사 오너 아들인 거예요. 이사인 거예요. 그 점을 탁 찍고 나타내는 그 모습이 완전 반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거와 더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그냥 꽁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오늘 이 예능으로 세상 보기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이 실력 없는 꼰대들이 위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실력이 없는 게 탄로 날까 봐 밑에 직원들이 기획서를 잘 써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자기 것으로 새치기를 하는 거죠.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내가 아무리 일해봐야 내가 그 공을 뺏기니까, 내 공을 낚아채 가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적당히 하자. 조직이 썩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상사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 적당히 그냥 앞에서 그냥 이렇게 진급하는데 그건 하자만 없게 그냥 손바닥 비벼서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비비고 뒤에 서서는 이제 뒷다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게 전 사회에, 전 회사에 이러한 문화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문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지만 이 조직이 일하기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관계를 조정하지 못해서 중간에 대기업에서 퇴사하거나 도태되는 사람들이 30% 정도라는 겁니다. 그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고 집을 팔아서 학원을 보내고 엄마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인턴 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해서 그 좋은 대학 나와서 결국 대기업 좋은 회사에 갔다가 인간관계를 풀지 못해서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30%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서로 뭐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꾸미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라마는 현 사회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뽕숭아 학당 제작진들이 이러한 꽁트를 만들어서
오프닝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냥 영탁이 이렇게 연기하네, 장민호가 이렇게 연기하네, 임영웅이 이렇게 연기하네, 아무개가 이렇게 연기하네, 정동원이가 사장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냥 웃고만 넘길 일이냐. 우리는 이 꽁트를 통해서 사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회사에 갔다 오면 오늘 뭐 힘든 일 없었니? 요새 사회가 이렇다는데 그냥 그렇게 힘이 들어도 그냥 귀 막고 못 들은 척하고 네가 할 일만 해. 이렇게 위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모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힘들고 어렵고 자기네들이 야단 맞고 당한 일 얘기하기 싫어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갔다 오면은 그냥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 아이들이 회사에 갔다 오면, 특히 남편들이 회사에 갔다 오면, 여성들은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여자들끼리 뭐 수다도 떨고 이러면서 친화력이 좋으니까 그냥 그런 데서라도 굴러가는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갔다 오면은 이 미스터 트롯의 이 꽁트를 보면서 이게 회사 생활의 전부다. 그러면 우리 남편도 참 힘들겠다. 부장은 부장대로 힘들고 팀장은 팀장대로 힘들고 참 힘들겠다. 내가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꽁트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의 고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위에서 끊어야 되는데 윗사람들이 꼰대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끊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조금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젊은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오늘 오지랖 넓은 얘기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